원장님, 이번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환자분께서는 지금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받으셨는데요. 영어로는 브론키아이티스라고 하며 말 그대로 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영구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지 벽에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이 파괴되면서 반복적인 기침이나 다량의 객담이 배출되는 병인데요. 정상적인 기관지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세균이나 먼지를 1차적으로 걸러주게 됩니다. 점액으로 걸러진 세균 먼지는 기관지 벽에 존재하는 섬모라는 털에 의해서 가래인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구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러한 정상적인 1차적인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결과적으로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특히 기관지 확장증은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으실 때 합병증이 걸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염증도 많이 생기고 네. 다른 질환으로 합병증도 많이 생길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떠한 질환이 또 발현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지 확장증은 합병증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정상인에 비해 폐렴이 자주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85% 이상의 환자분들이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환자에게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폐렴으로 인해 가래 배출이 어려우시면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폐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폐 농량이 생기기도 하고요. 폐뿐만이 아니라 뇌에도 농량 주머니가 생기는 뇌 농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폐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심장이 나빠지게 되는 심장 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폐성심이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과 주변 공간인 늑막강에 염증과 고름이 차게 되는 농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발열, 호흡 곤란, 흉통 같은 증상이 있으실 때는 직접적인 고름 배출이랑 염증 제거 그리고 항생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병원에 바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름이 차는 것과 비슷하게 공기가 찰 수 있는데요. 바로 기흉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흉은 특히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 오거나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한약 치료의 효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한의학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을 폐의 기운이 부족하고 평소 면역력이 약해 몸이 허약해서 오는 질병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폐의 기운을 강화하는 처방을 쓰게 됩니다. 또한 증상을 완화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게 되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의 실제 한방치료 케이스 논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폐용으로 진단된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한약 투여 후에 해수, 객담, 발열, 한출 등의 다양한 생체 활력 징후가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비교해서 환자분들의 증상 호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여러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 그리고 양방전 진료를 병행했을 때 호전 정도와 치료 기간 단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김경주 원장님, 이 밖에 기관지 확장증을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기관지 확장증은 특히 영구적으로 기관지가 확장되는 질병인 만큼 평소 예방과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기관지 확장증은 유전적 소인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 이제 조기 치료와 그리고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호흡기 면역이 약한 분들은 소화기부터 저희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시행하셔야 되고요. 식사 전후, 외출 후에 평상시 호흡기 질환 예방법과 비슷하게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좀 더 심하게
지속이 됐을 때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김지혜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가래 배출을 평소에 원활하게 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관지는 건조할수록 가래가 끈적해지고 기도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되고 기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자주 좀 수시로 드셔주는 게 좋으신데요. 폐 기관지의 면역을 확보하고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강차를 둥글레차나 이런 종류 같이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실내 가습도 이제 습도를 50% 정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자극을 줄이기 위해 꼭 금연을 실행해 주시고 또 숙면을 취해서 평소에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탈모 부위가 정확히 어느 부위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으세요? 이 머리 가운데 이마 위에가 이제 이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여기가 보이네. 몇 개월 전부터 정수리 부분이 좀 많이 빠지시고 희끗희끗하게 보이시는 거죠? 예, 예. 네, 이 부분은 사실 탈모가 어느 정도 하얗게 모근이 드러난 부분은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방문하셔서 모근 상태나 탈모 진행 과정을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으세요. 혹시 두피에 각질은 많이 일어나진 않으세요? 예? 각질이요, 두피에. 각질이요? 네, 하얗게 일어나진 않으세요? 그런 거 안 일어나는데요. 각질은 없으시고 네. 특히 아버님 최근에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모근 부분에 각질이 일어나고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는 게 남성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면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가을철에 지금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 조금 추워지면서 뭐 한의원이나 이제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두피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침 치료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 두피 쪽으로 정수리 부분에 스트레스성이나 이제 아버님 나이대나 이거 같이 분석을 해서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침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네, 혹시 약침 치료나 다른 치료도 전혀 받아보진 않으셨던 거죠? 예. 네. 이게 두피 쪽으로 혈류 순환을 도와주고 이제 모근을 강화하는 치료를 같이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탈모 같은 경우는 예방도 중요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좀 빨리 조기 치료가 들어가시는 게 치료 기간도 많이 단축되시고 효과도 더 좋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물어봐도 됩니다. 아니, 나는 네네. 그 전에 네, 그 뭐야 군대 가서 네네. 그 분가만 그 기합을 받는데 그 원상 폭격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그 이런 돌 많은 데서 그냥 머리를 박고서 그냥 뭐 시계 방향, 네네. 12시 방향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군대 체대 우선 지금 이게 제병 모양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딱지 모양. 네네네. 그래서 좀 빠지는 건지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뭐 더 많이 뭐 그때는 젊으시니까 뭐 저거인데 그래서 그쵸. 이게 빠지는 건지 원인이 젊으실 그런 때 거예요. 이제 아버님께서 군대 계실 때 좀 두피에 네. 딱지가 않고 이렇게 고름이 생기면서 위생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네네. 뭐야 뭐 이렇게 보니까는 좀 제대 몇 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저거인데 이제 새똥 이렇게 말로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딱지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네네. 좀 빠지는 거 시작한 거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대요. 지금은. 그렇죠. 탈모가 이제 진행되시면서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한 모근에 이제 자라나는 머리카락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때 네.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지가 앉으시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두피 쪽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도 같이 들어가시게 되세요. 이거 저 뭐야 비듬 같은 거 네네. 얘는 비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비듬이 우리가 여름이라서 그런지 비듬이 좀 있어요. 겨울 이렇게 보면
네네. 지금 그래서 비듬이 그런 있으시고 각질이 조금씩 하얗게 일어나는 거는 두피의 건강이 피부 점막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모근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염증 치료로 같이 들어가시게 되시면 탈모 진행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실 거예요, 아버님. 이게 지금 방치는 됩니까? 네, 그 탈모 효과가 치료 효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평소에 이제 아버님 치료 받으시면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견과류나 잡곡밥처럼 이제 저희 머리카락에 단백질 흡수도 잘 되고 지방산이나 뭐 아연, 철분 많은 음식 위주로 좀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